세상에는 노래 잘 부르는 사람도 많고 가사가 좋은 노래도 많지만 한 노래에 참여한 가수와 작곡가가 한 번에 11개의 그래미상을 타는 건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대표곡 배드가이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I'm the bad guy. 이 영상에서 노래 가사를 얘기하진 않을 겁니다. 워낙에 많은 채널에서 이미 얘기가 되었었고 단지 그것만으로는 그래미상을 받은 게 설명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노래 전체의 구성에 대해 얘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구성의 측면에서 배드가이는 사실 굉장히 실험적이면서도 혁신적인 방식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노래의 전체적인 구성은 EDM 음악 장르를 따라갑니다. 단 하나, 보컬 빼고요. 흔히들 아는 EDM에 들어가는 목소리는 굉장히 단단합니다. 보컬리스트 입장에서 말하자면 성대의 접지가 굉장히 잘 된 보컬인 거고 리스너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선명한 목소리인 거죠. 근데 빌리 아일리시의 노래들을 쭉 들어보면 절대 이런 창법을 구사하는 아티스트가 아닙니다. 실제로 빌리 아일리시에 대한 소개글 같은 걸 찾아봐도 노래를 속삭이듯이 부른다 라는 평이 굉장히 많았고 배드가이에서도 이 느낌은 여전히 남아있죠. 보컬의 시대인 만큼 사람들의 듣는 기준도 만드는 기준도 보컬 위주로 돌아가는 요즘 시대에 EDM 구성에 속삭인 듯한 보컬은 얼핏 듣기엔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조합이에요. EDM은 모든 악기의 소리가 굉장히 단단한 것이 특징인데 보컬만 속삭이듯이 부르게 되면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어야 하는 보컬 소리가 다른 악기 소리에 묻혀버리는 거죠. 장르적 구성에서 생긴 이런 문제들을 빌리 아일리시와 피니어스가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미리 짚고 넘어가자면 좋은 노래라는 건 잘 정돈된 방과 같습니다. 잘 정돈된 방은 단순한 청결 여부를 넘어서 가구들 전체가 조화로워야 합니다.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노래에 들어간 악기들 하나하나가 잘 가공되어야 하지만 그 이전에 악기들 전체가 조화로워야 합니다. 즉, 빌리 아일리시와 피니어스는 장르상으로는 보컬과 다른 악기들이 어울리지 않지만 어떻게든 조화롭게 만들어야 했던 거죠. 하나씩 설명해볼까요? 우선 보컬부터 보자면 속삭인 듯한 목소리는 그 자체로 잘 안 들릴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같은 가사를 여러 번 녹음한 뒤 화음을 넣듯이 겹쳐서 음원에 넣었습니다. 이를 더블링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빌리 아일리시 이전 작품인 오션 아이스를 보시면 예전부터 더블링을 촘촘하게 해왔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배드가이는 장르적 구성상 다른 악기 소리들이 더더욱 단단하기 때문에 오션 아이스에서 4개만 겹쳤던 더블링을 무려 15개나 겹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중앙부에 나오는 리드 악기들을 상당히 줄였습니다. 보컬과 비슷한 음역대의 악기가 보컬과 동시에 나오게 되면 보컬이 잘 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전부 없앤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타나 관은 악기들이 리드 악기로 쓰이지 않았다는 거죠. 신디사이저가 리드 악기로 쓰이지 않았냐고요? 2절 마지막 파트를 제외하고는 보컬과 겹치지 않게 나왔습니다. 동시에 나오게 되었을 때 보컬이 묻힐 위험이 있다 판단한 거겠죠. 심지어 그것조차 고음역대에 필터링을 걸어서 볼륨에 비해 묻히는 느낌이 들도록 만들어놨습니다. 타악기, 즉 드럼 파트 또한 전체적으로 보컬과의 충돌을 피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리드 악기처럼 아예 격리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보컬의 음역대를 가능한 한 피하도록 정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드럼에서 가장 저음부에 있는 악기인 킥이 상당히 무겁게 들리고 많고 많은 타악기 중 스네어도 클랩도 아닌 스냅을 고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드럼의 음역이 저음부로 몰리게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가능한 한 보컬을 방해하지 않도록 정리한 겁니다. 베이스의 경우에도 드럼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무거운 음색을 가집니다. 실제로 일반적인 EDM에서는 높은 음역대까지 존재감을 뽐내는 베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그 자체로 리드 악기 역할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런 베이스를 쓰면 보컬의 전달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음부의 소리가 집중된 베이스음을 기용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점은 베이스와 드럼의 음색이 무겁게 되면 노래 전체의 음역이 저음부로 치우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팔리기 위한 대중음악으로서 이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이러한 부작용을 맨 처음에 얘기했던 보컬의 촘촘한 더블링이 다시 해소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말한 모든 내용은 빌리 아일리시의 보컬과 EDM 장르 구성 사이의 단순한 조율을 의미한 게 아니라 노래의 각 부분이 유기적으로 보완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노래 자체가 하나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거죠.
장르적으로 EDM에 해당하는 구성을 가지면서도 본인들이 사용하는 보컬의 특징을 너무도 잘 이해하고 있고 이 보컬을 해당 구성에 맞추기 위해 어떤 걸 해야 할지 너무도 잘 알기에 만들어진 명곡인 겁니다. 정석을 벗어나서 새로운 시도를 했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이를 성공시켰기 때문에 그래미상을 휩쓸 수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잠깐만, 하나 더. 사실 이 내용을 전부 듣고 나면 에이 뭐야 이거 쉽네 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개념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리고 이거를 어떤 설명을 듣는 거하고 실제로 성공시키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무엇보다 이걸 대중에게 설득시킨다 내지는 대중적으로 성공시킨다 라는 건 더더욱 어려운 문제입니다. 끊겠습니다.